하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어깨.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쉽게 질환에 노출되는데요. 최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그리고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227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이제 수술할 예정이거든요. 단순한 염증은 시간이 지나거나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통증이 오래되고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요. 원래는 흉곽철구는 이제 목에서부터 여기 지금 겨드랑이까지를 흉곽철구라고 그러거든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무엇이며 치료법과 예방법은 없는지, 흔하게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어깨 질환, 건강 더하기 행복에서 짚어봅니다. 자, 다음 사례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잘못된 자세,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늘어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발견하기가 만만치 않은 아주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먼저 사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정형외과. 20여 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어깨, 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올해 55세의 변상진 씨.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에는 목 디스크 수술과 팔꿈치, 손목 터널 수술까지 다양한 시술과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 제일 불편한 게 일단 이제 손에 힘이 안 돌아간다는 거. 특히 이제 젓가락질도 안 되고 또 미세하게 이렇게 쓰는 특히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이제 뭐 왼손 이제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잠근다든지 뭐 이렇게 또 글씨를 좀 이렇게 쓰면 좀 미세하게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 하고 또 손이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차요. 왼손보다 손이 굉장히 차고 또 이렇게 뭐 팔을 조금 이렇게 좀 비틀거라든지 이러면은 막 일로 통증이 일로 신경이 일로 쫙 이렇게 뭐 전기가 오듯이 막 짜릿한 게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찝찝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고 그것도 또 통증이 또 이렇게 견갑골 쪽으로 통증도 이렇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막 굉장히 좀 막 팔이 막 꼬인다는 느낌일까요? 하여튼 막 이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산일을 많이 도운 상진 씨.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쉬는 날이면 부모님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그러는 동안 어깨와 팔 부위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담배 농사 10년 또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사과 농사 30년 이렇게 아버지가 지어오시다가 한 10년 전에 2008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그거를 한 3년간을 이제 가순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일 마치고 또 촌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제한 시간 내에 막 이렇게 쉬지 않고 막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을에 수확철에 이제 사과를 이제 수확하고 창고에 갖다 나르고 이제 창고에 높이 쌓고 할 때 그때 엄청 제가 막 이렇게 또 그다음 아침 되면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저녁 늦게까지 또 아침 뭐 새벽부터 이렇게 휴일 날에는 뭐 밤 늦게까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해온 그게 좀 누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상진 씨를 괴롭히는 어깨 통증과 손저림의 원인은 무엇일까? 손 이렇게 드실 거예요. 양쪽 똑같이 드시고 한 1분 정도 있으실 거고요. 손 이렇게 주먹 하고 계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시술과 치료에도 통증이 낫지 않자 상진 씨는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하게 됐는데요. 흉곽출구 증후군 유발 검사인 루스 테스트와 함께 적외선 체열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노란색, 초록색인데 완전히 파란색 쪽이 왼쪽으로. 흉곽출구 증후군은 목 아래에 있는 사각근이 뭉쳐서 목과 가슴 밑에 있는 신경들이 통과하는 출구를 눌러 어깨나 팔, 손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테스트 결과 상진 씨의 오른쪽 어깨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는 목 디스크는 아니다. 이제 그 MRI 찍으면 아니까 목 디스크도 아니고 어깨병도 대부분은 MRI 찍으면 나오거든요. 어깨병도 아니고 가끔 이제 편두통 있고 그런 분들이 흉곽출구 증후군에 많기 때문에 이명 MRI 뭐 신경과도 괜찮고 또 이비인후과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약이나 먹고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일단 이거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뚜렛이 어디 병이 안 나타났는데 자기는 팔이 아프고 일상생활 하는데 특히 그 젓가락 사용이라든지 또 왼손 같으면 이제 젓가락 안 쓰니까 손톱깎이 쓰는 게 힘들 때 이럴 때는 이 병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추가적인 검사 결과 상진 씨는 신경성 흉곽출구 증후군을 확진받았는데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경. 혈관성인 흉곽출구 증후군은 손이 막 붓고 그래요. 이런데 이게 정맥류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흉곽출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목부터 어깨까지거든요. 어깨. 근데 어깨까지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목에서 쇄골까지 쇄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1번 늑골이고 이 쇄골 밑에를 보면 이제 밑에는 1번 늑골, 앞쪽은 전사각근이라고 전사각근, 이제 뒤쪽에 중사각근이 있어요. 이게 전사각근, 중사각근, 1번 늑골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이상한 저기가 된 뭐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아주 그 브라가 큰 분들이 또 이런 게 와요. 또 스포츠 선수들이 이 전사각근이 굉장히 큰 분들 이런 분들이 자세에 따라서 이 상완신경청이 자세에 따라서 눌리거든요. 보통 자세는 또 풀려요. 그래서 진단이 힘들어요. 계속 문제가 돼버린 경우, 여기 변상진님은 지금 20년 됐기 때문에 근육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나타나고 본인만 아프고 저리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한국 남자들이 한 1.5cm 정도 되는데 1.7이 나왔어요. 변상진님의. 이제 혹시 목 디스크 아닌가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기 이제 살이 빠져서 이렇게 손이 여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뼈 사이에 근육이 위축돼, 여기 벌써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도 쭉 와서 여기 두 군데 수술할 거예요. 한 신경에 똑같은 신경.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압박되면서 어깨 통증이나 손, 팔 저림이 나타나는 흉곽출구 증후군. 특히 팔 안쪽과 4-5번째 손가락을 따라서 저림과 감각 이상을 보이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 근육 위축이나 무감각 부종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해봐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힘은 좋은데 여기가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여기 양쪽 다 힘이 빵빵한데
여기는 다시 해봐요. 여기는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일부가 약해.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이 신경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종착점이 여기에요. 여기. 예. 이게 이제 수술하고 이게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원래는 신경 수술이 여기 위축되기 전에 해야 돼요. 위축이 돼버린 경우는 이제 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건 특히 신경 마지막 이 종착점이거든요. 이제 수술은 저희들이 되게 이제 증상이 1년 이상 계속됐을 때, 1년 이상 그랬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요. 지금 변상진님은 근육이 위축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바로 수술해야 될 케이스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수술을 가는 제일 정확한 것은 그 주사나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안 났을 때는 수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뭐 기간이 1년 이내고 그러면 한 80%는 수술까지 안 가고 자기 습관을 고치고 아까 이렇게 1시간마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스트레칭 그런 걸로 되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수술을 권장을 합니다. MRI나 근전도와 같은 현대 의료 장비로는 진단하기가 힘든 질환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의 80%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데요. 증상이 6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경우 20% 정도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어깨와 손팔 저림으로 고생한 상진 씨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오늘 수술의 목표는 목과 팔꿈치 두 곳에서 상진 씨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것. 흉곽 출구를 누르고 있던 전사각근에 대한 전기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테스트 결과 신경 반응이 약했습니다. 즉, 신경이 눌리고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동안 신경이 많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1시간여 후 흉곽 출구에서 상진 씨를 괴롭히던 전사각근 절반을 절제하고 일부 신경도 눌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 쪽에 잡으신 거예요? 위에 쪽은 되게 있고 신경이 되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이 전반적으로 이제 붙기 때문에 그 흉곽 출구에서 눌리고 이제 팔꿈치에서 눌리고 손목에서 눌리고. 흉곽 출구에 있는 신경은 팔로 내려가면서 팔꿈치 안쪽을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팔꿈치를 지나 손가락 끝으로 이어지는데요. 상진 씨의 손 근육을 위축되게 한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팔꿈치 안쪽도 절제합니다. 팔꿈치에서 눌리고 있는 신경을 전방으로 이동하면 수술은 마무리되는데요. 환자마다 증상도 다르고 진단도 힘든 어깨 질환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했지만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부학적으로 태어날 때 상완신경총 뿌리가 5개인데 대개는 제일 밑에 뿌리가 제1흉추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1흉추 거기에 2개의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눌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전사각근 절제하고 그 뿌리 2개 제일 밑에 있는 그것도 지금 편하게 해놨고 또 그 신경이 이제 팔로 내려가면서 여기 팔꿈치 안쪽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지금 수술을 해서 눌리지 않게 전방으로 이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봐야죠. 수술한 지 2주일 뒤
외래 진료를 보러 온 변상진 씨. 흉곽 출구는 수술하고도 재발률이 높은 편. 때문에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저기가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러겠네. 아직도 이게 확실히 통증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통증은요? 네, 통증이 무리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수술하고 난 뒤로는 그 증상은 싹 없어진 것 아, 같아요. 네. 이쪽도 없고, 통증이 없어요? 손도? 예, 통증은 없고 단지 이제 이게 부원 증상은 아직도 약간 부원 증상이 있고요. 네. 네. 내 손 꽉 쥐어 보세요. 힘고 이런 운동 하셔야 돼요. 이제 어디 이 손 힘 놓고 이 손 힘고 이거 거의 힘이 없거든요 지금. 이 근육을 살을 찌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 손 해봐요. 네,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빡 튀어 나와야 되거든요. 복귀하시면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예, 정말 올해 뭐 한 3주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건강이 제일 진짜 중요하다는 걸 좀 새삼 느꼈고 이제 정말 이제 퇴원해서 재활 열심히 하고 정말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체조도 하시고 뭐 그러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항상 뭐 50분 하고 10분간 항상 휴식을 좀 취하고, 하여튼 명심해서 하여튼, 남은 시간 좀 건강하게 잘 보내야 되겠죠. 네, 변상진 씨 사연 잘 보고 왔습니다. 이분은 뭐 한 20여 년 동안 목 통증, 어깨 통증, 팔까지 통증도 있고 감각 이상의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서 뭐 처음에는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수술도 받으시고 또 뭐 팔로 내려가면서 뭐 엘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술까지 받으셨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저림 증상, 통증이 지속되고 근육 위축까지 나타나셔서 드디어는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셨네요. 자, 소장님, 이 진단이 참 어렵기는 하네요. 네, 사실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헷갈리거나 모호해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방사통이라든가 팔통증,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감각 이상이 있기도 하고 또 운동장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목이 짧고 근육이 많은 그런 남성이라든가 배드민턴 선수라든가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카메라맨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팔을 들고 있거나 또 이렇게 뭐 무거운 것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같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는 그런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어깨라는 부위는 자꾸 움직여야만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또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재발률이 20% 정도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술까지 가면 되지 않고요. 그 전에 예방과 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누르는 스트레칭, 일상적으로 뭐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목을 손으로 잡고 누르는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고요. 아예 이제 누운 상태에서 양손에다가 적당한 무게의 아령을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 그것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뒤통수에 양팔 깍지를 끼고 이렇게 이 등 뒤에 견갑골이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뒤로 이렇게 맞습니다. 모이도록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쭉 펴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평상시에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팔을 올리는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반듯한 자세로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쭉 핀 상태에서 이 두 어깨를 이렇게 으쓱 올려주는 반듯한 자세에서 으쓱 올려주는 이런 운동도 스트레칭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흔하지만 참 찾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질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허윤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관한 아주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